안녕하세요. 인사이트 멘토 박정혁 대표입니다. 오늘은 대학원 진학에 관해서 좀 제가 속에 있는 이야기들 좀 여러분께 편하게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영상을 찍을 때 대본까지는 없지만은 무슨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개요 정도는 적어 놓고 이렇게 좀 즉흥적으로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이런 개요나 대본 이런 거 전혀 없이 여러분께 좀 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 제 영상을 보시면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뭔데 자꾸 대학원 가라고 그러지?"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실제로 한 10명 정도가 찾아오면은 6 명 정도는, 60% 정도는 가라고 권유를 하고, 이 사람은 도저히 가면 안 되겠다 싶은 한 40% 정도는 제가 완강하게 말립니다, 본인들이 가고 싶다고 그래도.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대학원 만능주의자, 뭐 대학원 성애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왜 아까 얘기한 60대 40 이런 비율이냐면,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다는 내가 충분히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가시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권해 드리는 것이지, 뭐 대학원에 굳이 갈 필요 없는 분들이나 아니면 대학원 가서 성공할 확률이 많지 않은 분들은 안 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을 이제 왜 찍게 됐냐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좀 만났던 이제 어떤 학생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뭐 보니까 대학원은 자기는 죽어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들은 대학원에 가야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참고로 이 친구는 이 문과 쪽 친구예요. 뭐 교육학 이쪽 계열로 알고 있는데, 교육대학원은 아니고 뭔가 이제 일반 대학원 교육학과나 교육공학과를 가야만 좀 이 친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좀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죽어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대신 남들보다 뭐 2 년씩 학교를 더 다니면서 3중 전공까지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친구가 다니는 대학이 뭐 이렇게 딱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대학도 아니에요. 제가 그 대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2중 전공, 3중 전공 안 해도 되니까 그 에너지를 빨리 모아서 한양대학교든 뭐 성균관대학교든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교육학 관련해서 좋은 대학원을 좀 가라. 그러면은 네가 하고 싶은 거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거기 있는 최고 전문가이신 교수님들과 좀 공부해 보면은 너 스스로 이렇게 잘 풀어갈 수 있으니까 해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끝까지 좀 이렇게 "난 대학원 그리고 안 갈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 SNS를 봤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외국 기관에서. 영문 리포트입니다. 그거를 첨부 파일로 올려 놔서 이렇게 저도 같이 보게 됐는데요. 그 친구가 하고 싶은 일의 87%가 다 석박사학위 소지자들이었대요, 이 미국이나 영국 이쪽 영어권에서.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내가 그 13%가 되겠다면서 막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들어보니까 어때요? 물론 그 친구가 저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제가 이 친구의 SNS를 1년 넘게 이렇게 본 결과로는 좀 이 친구는 마치 그런 사람들 있죠.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 같은 이런 것처럼 막 대학원에 대한 뭐 그런 기피, 뭐 혐오 이런 거가 되게 많은 사람인가 봐요. 물론 인제 언론이나 여러 가지 접하는 매체들이 뭐 "대학원 무용론", 뭐 "갑질당한다", 뭐 "노예된다" 막 이러는 얘기들을 하도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인터넷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뭐 심지어 그렇게 써 놨어요. "나는 13%에 해당해서 다 찢어 버릴 거야." 요즘 뭐 엠넷 무대를 뭐 M 카운트다운을 찢어 놨다. 멜론 뮤직 어워드 뭐 어느 배가 골든 디스크 하더라고요. 골든 디스크 무대를 찢어 놨다. 뭐 이런 것처럼 내가 13%지만 그 업계를 찢을 수 있대. 뭐 이런 식인 거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런 무조건적인 두려움이나 공포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주변에서 그럴 거고 저도 이런 질문 많이 받아봤습니다. "대표님, 대학원 가면 밥 굶습니까? 저 문과인데요. 인문대학 출신인데요. 문과대학 출신인데요. 대학원 가면 밥 굶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안 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친척의 동생은 이번에 사학과 박사과정 들어갔어요. 근데 그 친구 잘 먹고 잘 살아요 지금. 그리고 나이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친구 박사학위 받으면 할 거 되게 많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문학이든 소위 말하는 이공계 쪽이 아닌 쪽에 박사 받은 분들도 잘 사십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은 석박사학위를 가서 특히 박사학위까지 가서 교수 못 되면 다 실패한 걸로 생각하시죠? 안 그래요. 지금 각 대학마다 연구 교수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원도 있고 사이버 대학도 있고 다양한 이런 교육기관들이 있는데 어찌 됐든 박사학위 정도 받은 사람들은요. 평생교육원의 교수든 사이버대의 교수든 아니면은 뭐 티칭을 안 하더라도 연구 교수로 있든 다 충분히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한 지금 구조입니다, 대부분.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원만 졸업하시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순수 학문한다고 밥 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순수 학문들은요. 유학이나 이런 것도 갈 기회가 많아요, 쪼끔만 제가 노력을 하면은. 그리고 외국으로 나가면 풀 펀딩 받을 수 있는 분야들도 상당히 많고요, 순수 학문 중에서도. 인문계 이쪽에서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냥 무조건 그냥 대학원 밥 굶어요, 이런 데든지. 아니면 제가 직접 아는 사람도 아니야. 자기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 뭐 어디 한양대학교 공대 대학원 갔는데 거기서 잘 못 따라가다 빌빌대다가 졸업하고 막 인생 꼬였대. 뭐 이런 거 갖고 "어우 나 가면 안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두려움도 안 되고요. 또 반대로 "내가 아는 누구누구가 대학원에 갔더니 잘 됐대더라. 잘 풀렸대더라." 또 이런 것만 믿고 또 가시는 것도 안 돼요. 그러면은 대학원 진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다면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지 간단하게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대학원은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쪽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고 충분히 욕구나 목표가 있다면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불안하고 막 꼬일 것 같고 밥 굶을 것 같고 경제 활동 못할 것 같고 이러면은 너무 그 불안이 크시면 가시면 안 돼요, 당연히요. 하지만은 '이거 내가 이겨내 보겠다.' 하면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교육 기관이 다양하게 있고요. 그래서 티칭 잡 자체 그리고 이런 석박사학위 소지자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다양한 채널들 인강도 있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한 분야의 전문가라면은 이것을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루트도 많고 실제로 그 어느 분야든 석박사학위 정도까지 하면은 책을 낼 때 출간 확률도 높아요. 실제로 학력이나 학위를 봐요, 출판사에서도. 저도 책을 어 칠 7년 전에 내본 적이 있는데 다 거기 출판 관계자들과 얘기를 해 보니까 프로필 뭐 학력 뭐 이 정도 다 이런 거 다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길들이 많아요, 되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의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요. 실제 사례 몇 개를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얘기 좀 들으시면은 여러분이 좀 무조건적인 두려움 뭐 '밥 굶는다.' 뭐 이런 것까지는 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나온 학부에 그 제가 나온 학부에 한 20년 넘게 출강하는 어떤 시간 강사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강사님이 그 저희 학과의 전임 교수님과 같은 대학 동문이었어요. 어느 대학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뉴욕 한복판에 있는 뉴욕 대학입니다. NYU. 뉴욕 주립대가 아니라 뉴욕시 한복판에 있는 NYU 뉴욕 유니버시티를 졸업했습니다. 거기서 석박사를 다 받으신 분인데요. 참고로 이분은 스카이대 학부 출신은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 교수가 되려면 스카이대 중에 한 군데 학부를 되게 나와야만 한다는 일종의 좀 그런 불문율 같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그런 것도 많이 따졌다고 하고. 근데 이분은 스카이대 출신은 아니지만 상당히 실력이 있었던 분인데 아쉽게도 교수에는 뭐 이르지를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자기 사업도 하시고 다양한 일을 하셔 갖고 상당히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희 과에 한 20년 넘게 계속 출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잘 모르니까 '아 인생 꼬이고 되게 불쌍하다. 어떻게 NYU 석박사 받고 저러냐.'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다시 살펴보고 다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저희 학교 저희 과를 되게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마음에 시간 강사가 부족하고 티칭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이분이 많이 봉사를 해 주셨던 거예요. 이분이 심지어 무슨 5분 대기조 이런 것처럼 부르면 오세요. 그래서 계절학기 이런 것도 갑작스럽게 부탁드려도 계절학기도 흔쾌히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저희 과를 위해서 이분이 봉사하시고 헌신하셨다는 거를 제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그 후에 한참 후에 알게 됐어요. 이분 잘 먹고 잘 삽니다. 오히려 교수님들이 사석에서는 이분께 더 잘 보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심지어.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있었냐면요. 이분은 그렇게 무슨 좋은 학교도 아닌데 그냥 서울에 그냥 중위권 학교예요. 근데 여기서 국문학과로 학부, 석사, 박사까지 다 하셨는데 이분 시인으로도 활동하시고 그리고 자기 문인으로서 자기 저술 활동, 집필 활동 잘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결국 이분은 그 교양 과목 우리 있잖아요. 각 대학마다 교양학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양학부 전임 교수도 되셨고 또 그 과에서 운영하는 특수대학원의 또 전임 교수도 하시면서 결국은 그 뭐 딱 국어 국문과의 전임 교수는 아니지만은 그 어떻게 보면 외곽 조직인 특수대학원이나 교양학부의 전임 교수 되면서 또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뭐 이런 교수 타이틀 이런 거 없더라도 잘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수입도 웬만한 샐러리맨들보다 더 많이 버시는 분들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왜 이렇게 두서없이 찍냐면요. 자꾸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가 갖고 여기서 벗어나면 막 벌벌 떤다든지 아니면 다른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경우는 이래야만 해. 이런 경우는 이래야만 해." 이러면 안 돼요. 저는 그러면은 여러분 대학원 진학하지 마세요. 그런 거에 휘둘릴 정도고 내가 그런 거에 그냥 막 빠져들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대학원에 간다는 거는 여러분이 요렇게 살았던 인생을 이렇게 넓힌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게 전부라 이 세상이 요게 전부라면은 여러분이 그런 한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사셔야죠. 하지만 여러분이 길을 이렇게 넓혀 놨어요. 그러면 룰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100 가지 200 가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가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방법을 한 가지 두 가지로 보고 사셨다면 100 가지 200 가지로 늘려서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고 다채롭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 베스킨라빈스가 인기가 많아요? 맛이 31 가지고 맛이 30 가지가 넘고 고를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대학원이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의 가짓수가 한 가지 두 가지였다면 그것을 이렇게 넓힐 수 있고 늘릴 수 있는 적어도 그런 옵션 중에 하나는 인생에서 분명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뭐 오히려 제 영상을 보고 지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사실 대학원 영상 찍으면서 사실 저는 다른 분들이 찍은 대학원 관련 영상을 안 봤어요 사실은. 왜냐면 제 콘텐츠가 저는 확실하다고 믿고 또 제가 지난 뭐 10년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한 지는 한 8년 되었지만은 전업으로 하기 전부터도 사실 십몇 년 전부터도 제가 수많은 분들의 대학원 진학을 도와드렸어요. 일반 대학원, 특수대학원 할 거 없이.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분들 대학원에 보냈는데 그래서 저는 노하우가 많고 저는 매년 대학원 입시를 치릅니다. 어찌 되었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진 않았는데 다른 분들의 영상을 보면 제가 디스하는 거 아니고 제가 그분을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물론 유튜브 영상의 속성상 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고 뭐 이거 보는 분들이 배경 지식이 없으면 막 더 혼란스러울까 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절대 인생은 단편적이지 않잖아요. 대학원 진학도 단편적이지 않아요. 특히 졸업 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입학하는 과정도 그렇고 들어가서도 그렇고요. 단편적이지 않다고요. 종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제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분들의 영상도 그렇고 제 영상도 그렇고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뭔가를 이렇게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꼼꼼하게 이렇게 하시면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그리고 여러분 입시를 치르는 그 과정이요. 입학 후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친구 이제 지금 졸업 앞두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7개 대학원을 전부 다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7개 대학원에 입시를 치르면서 어쨌든 알게 된 정보가 지금 그 대학원에 들어가서 상당히 공부하는 데 도움도 많이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입시 준비하는 것도 입학 후에 다 도움이 되는 정보고요. 심지어 졸업 후에도 여러분의 좋은 정보가 돼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 또 들어가서 또 공부하는 과정, 또 졸업 후에 여러분의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이 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짓수를 한두 가지가 아니라 100가지, 200가지로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대학원 진학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